저도 사실 너무 지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6년 전에 롯데호텔에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횟수로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수학과 학생들을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아마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지난 작년 9월에 경기도 의사회에서 아마 경기도 의사회에 오셨던 원장님께서는 아마 죄송하지만 같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하시다가 특히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진짜 MR, 그러니까 지적장애 수준이 아니면은 거의 걸러지질 않습니다. 스크린에서. 그래서 진짜 이 아이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하는 인디케이터가 조금 애매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뇌를 보시다가 엄마 아빠들이 흔히 우리 애가 많이 늦어요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리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은 K-스냅샷에 근거한 영유아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말씀드린 목차는요. K-스냅샷 개발이 한림대 배수영하고 윤호진 교수님하고 질 윌커슨이라고 하는 미국 리나 연구 학회의 연구 소장님이십니다. 학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의 개발이 됐고 그리고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 문항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KMBCDI라고 해가지고 이 MB는 메가도 마테스라고 하는 두 분이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K 코리안 그래서 배수영하고 박금주 교수님 두 분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사소통 목록을 근거한 표현 나갈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아동이 패스인지 페일인지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K-스냅샷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아동을 지금도 종단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녹음한 멜빵 바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멜빵 바지 안에 캣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녹음기를 끼웁니다. 그래서 그 녹음기가 이 녹음기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한 내용을 이렇게 특수 컴퓨터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저절로 그 아이가 하루에 말한 단어수, 상호작용 수가 저절로 입력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랭귀지, environmental analysis 그래가지고 언어가 환경에 과의 관계가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냅샷은 우선 검사 도구입니다. 언어 발달 검사 도구인데 KSHB 연구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해피어 베이비, 그러니까 좀 더 총명하고 행복한 아기를 위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역시 한림대학교 성인교 교수님 팀하고 저희 기관하고 리나하고 참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나베이비.com을 치고 들어가시면 웹사이트 그래서 이 K-스냅샷을 이용해서 외래에서 간단하게 이 아이가 발달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KSHB 스터디의 연구 목적은요. 여기 보시면 연구 대상의 우선 생후 4개월에서 17개월 아동 98명을 대상으로 이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언어 발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중단 연구 2012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2015년 5월까지 30개월 기간에 걸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방법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특수 제작된 녹음기를 아이 멜방까지 포켓에 끼워가지고 10시간 이상을 녹음하는데요. 그 30개월에서 그 주기적이라고 하면 첫 6개월은 일주일에 3번 녹음하고요.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6개월은 한 달에 1번, 그 다음에는 6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녹음한 것을 우선 그 어른,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엄마가 하루 동안 들려준 낱말수 그리고 상호작용수 이 두 가지가 아이의 발성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가 언어 확장하나 그걸 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6개월마다 언어 평가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K-스냅 사실 근거한 그 문항 개발은 공범사는 그 K-스냅 사실 근거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3개월에서 36개월 426명의 결과를 근거로 했고 이 해당 연령에서 아동의 80% 이상이 정반응한 항목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는 저희가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잠깐 소개한 종이가 지금 한국 표준화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은 리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서 K-스냅샷을 하게 되면 아동 이름, 검사, 생년월일, 응답자를 쓰고요. 예스냐 노냐는 기준이 우선 중요한 거는 적어도 2번 이상, 어쩌다 한 번 말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 엄마를 했다든지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아이가 엄마를 해요 해도 이게 보면은 아빠한테도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2번 이상 보여준 경우에만 예스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노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이제 스크리닝,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 발달이 지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외래에서 잠깐 스크리닝할 때의 그 아이템, 문항이 어떤 문항이 있는지 우선 0에서 5개월 사이의 문항입니다. 0에서 5개월 사이 6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각각 개월수에서 이런 내용을 한다 그래서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내용. 그래서 이 중에서 반 이상을 못하면은 검사를 가서 해보세요가 아니라 바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아동이 되겠고요. 한 4개까지는 4개 정도 한다. 한두 개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3개월마다 조금 아이를 추적 관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6개를 해야지 정상 발달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말하면 목소리 나는 방향으로 쳐다보나요? 그 할 때 요령은요. 아기를 누워있는 아기 얼굴 한 30cm 거리에서 우선 아이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의를 끌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아기의 반응을 봤을 때 그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지 그리고서 얼굴을 바라보는지를 해서 하게 되면은 예스라고 그러고 못하면 노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미소를 짓는지 아니면 아이가 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 일단 검사자가 눈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 하여금 아기하고 정반응을 했을 때 뭔가 검사자하고는 다른 반응 그러니까 방글방글 웃는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를 알아보는 다르게 변화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구사항을 울음소리로 그래서 사실 그 조리원이나 그 신생아실 수선생님이나 좀 병력 있는 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불편해서 우는 건지 울음소리가 틀리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지각적으로 입력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걸 보호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실 이거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신생아 울음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음향학적 특성 그래가지고 크게 4개 변수가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F0, 기초 주파수, 그리고 헤비추얼 피치, 습관적 피치 인텐시티에서 보시면은 배가 고플 때와 페인, 아파서 성대 조직이 긴장하고 경직을 띠면서
호흡 체계, 호흡이 빨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잠깐 목소리를 보이겠지만은 침대나 보행기에 있을 때 혼자 내는 이게 옹알이라고 그러죠. 흔히. 근데 이 옹알이는 푸잉이라 그래가지고 옹알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옹알이가 있고 매블링이라 그래가지고 후기 옹알이가 있는데요. 이 초기 옹알이는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그그그 거리면서 뒤에서 나는 그야말로 그냥 목구멍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내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이가 장난감을 입으로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즉 탐색 행위가 있는지, 가져가거나 해서 이제 빨면서 침을 흘려도 좋고 무는지 등의 탐색 행위가 있는지.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나요? 그러니까 안고 있는 동안에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반지를 태우거나 얼굴을 만졌을 때 빠르게 좀 소리 내어서 웃는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잠깐 푸잉이 어떤 건지 잠깐 화면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나왔어. 네. 무슨 나와야 되는? 예. 그 다음에 6에서 11개월에서는 이제 발성놀이. 예. 6에서 11개월에서 이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보컬 플레이, 발성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투레질 소리, 내뿜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높거나 낮은 음도의 소리 내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좋은 발달 단계 이전에 보컬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 보컬 플레이가 소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자폐 성향이 있거나 언어가 늦거나 청각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인 경우는 이 보컬 플레이 빈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나요? 이때는 아, 우, 이런 근데 이는 과도한 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까지 낼 필요는 없고요. 아나, 우나, 정도의 모음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보통 이름이 우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상우기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상우기라고 안 하고도 우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아기가 내 이름이 우기구나 라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알아듣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우가 이랬을 때 아이가 머리를 돌려 쳐다보는지. 그 다음에 주의를 끌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도가 명확하진 않아도 요구하기.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손에 닿지 않는 저쪽 탁자에 있다. 그러면 아이가 하면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집중, 조인트 어텐션을 시킬 수 있다면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바바 다다다 이렇게 이제 후기 옹알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모음과 자음, 그러니까 동일한 바바바 다다다. 여기에 이제 양수음과 치조음 비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소리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에게 안아줄까? 안녕이라고 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손짓을 하나요? 그러니까 안녕하고 제스처 이전에 신발 신면서 안녕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아이가 빠이빠이를 하는지. 그래서 제스처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흔한 게 어부가 그러면 할머니들 돌봐주시는 분들이 어부가 그러면 아이가 그 어부가를 알아듣고 진짜 등 뒤에 와서 어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리도리 소리만 나와도 저쪽에서부터 애가 고개를 막 흔들면서 뛰어온다든지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레질 소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내뿜는 소리죠.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제가 공할 때 소리를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식이 이게 나중에 언어하고 영어 관계가 크게 돼 있습니다. 보컬플레이가 다른 애들이 언어 발달이 좀 지연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특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이 지나서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12, 17개월에서도 역시 6항목이 있는데 우선 13번째 보시면은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소리를 모방하나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보통 아기 밥 먹이면서 우리 맘마 먹자마자 그러면 아이가 듣고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띵동 하면서 아빠가 아빠다 아빠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남이 하는 소리를 한번 스스로 자기 모방을 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아빠 해놓고 자기가 자기 소리에 힘입어서 또 한번 모방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는 바바바 다다다 같은 모음과 자음이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은 서로 여러 개의 다른 소리를 붙여서 다다, 아미다, 아미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때 엄마를 하여금 제일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붙여서 엄마 소리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드디어 엄마 소리를 한다고. 그거는 아이가 엄마라는 의미를 알아서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입술 소리거든요. 양수는. 그러니까 입술 소리가 제일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우연히 나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로소 자음과 모음이 다르게 결합하면서 좋은 발달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에게 알리기 위해서 손짓, 몸짓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포인팅이 되겠는데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돌전에 하는 거는 딱히 요구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12개월이 넘으면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할 때 포인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 엄마 아빠 사실 이제 12, 17개월이 되면은 단어가 적어도 5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물이죠. 일상생활 우유. 그런데 조금 빠른 아이들은 했지 합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음절 축약이 되겠죠. 그죠? 그 종속 탄력으로 우유를 물을 무, 리을 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발달 과정에서 이 아이로서 무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로서는 무가 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나요? 인데요. 이때는 하나의 어휘를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명사의 개념인지, 명사를 이해를 하는지, 기저귀 어디 있어? 그러면 기저귀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 가지고 놀자? 그리고 아이가 공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는 명사에 대한 개념이 있나입니다. 신발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어디에 두자? 그러니까 가져온다든지, 탁자 위에 놓는다든지, 이런 동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지시에 따르는지, 그 다음에는 18개월부터 또 6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고 가리키는지, 눈 어딨어? 눈, 코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적어도 10개 서로 다른 단어가 일관된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일관된 표현이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이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킴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쓴다면은 하나의 할 줄 아는 어휘로 간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 어디 있어 책을 보면서 양홍이 어디 있어 멍멍이 어디 있어 할 때 아이가 고양이 멍멍이를 가리키는지 상을 가리키기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대화 중에 들었던 단어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지 아까 우리 맘마 먹자 맘마는 모방이었고요. 이거는 모방은 아닙니다. 우연중에 아이가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을 우연적으로 자발하라 했는지 그래서 우리 우유 먹을까? 어디 가고 우리 모자 써야지. 그러면 아이가 우유나 모자도 자주 들었던 말인데 어느 날 혼자 우유, 모자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신발 가져와서 탁자 위에 놓아 이게 두 가지 연결된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다는 거는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네 개의 다른 동사를 이때 중요한 거는 제스처 없이 단서 없이 그러니까 각국 어머니가 이해를 합니까 하면은 아 우리 아이 시끄러움 잘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휴가 없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머니가 손가락 단서 없이 아무런 동작도 없이 그냥 아이한테 기저귀가 구석에 있든 아니면 쓰레기통 위에 있든 갖다 버려 가져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돌이 넘으면 이제 진짜 어이가 여러분 원장님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어이 폭발기로 들어가는데 진짜 24개월이 넘어서도 무발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조금 유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말이 믿는 애들도 많죠. 근데 이제 단순히 언어 지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이 나오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균형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의 불균형은 곧 인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36개월까지는 뇌가 계속 자라나는 시기고 좀 가소성을 띠는 나이기 때문에 조기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 넘어서 우선 첫 번째 문항은 아이가 방에 있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표현하는지 이때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여주면서 그림 가리켰을 때 해당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 말고요. 가리키는 것 말고 스스로 발화하는 거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 언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뭐야 그러면은 봉을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끝이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종결 어미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가, 지, 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요. 먹을까? 자, 먹네, 먹지. 이때 잡아먹어. 아는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연결입니다. 24개월까지도 이렇게 두 단어 조합이 안 되면은 조금 원인.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연히 기다려보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3개월 후에라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낱말 조합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 이제부터 이제 인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엄마 깎아 하나만 줘. 우리 스티커 하나만 붙일까 했을 때 그 하나의 인지 개념이 있는지 사물의 용도 그러니까 칫솔이 있으면 아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거는 알죠. 신용을 내는 게 아니라 말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따가 치카에 치카치카에 이렇게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개월부터인데요. 이제 문장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문제, 알아듣기 힘든 문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문제는요. 사실 모든 자음을 세돌이 안 된 애가 다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꼭 너무 해결해야 될 조음이 있어요. 마찰은, 파찰은, 이제 타열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해결이 안 되면은 오히려 말이 느린 아이라면 차라리 발음이 부정확해도 나중에 조정할 기회가 있는데요. 유난히 말이 빠른 아이들이 발음 부정확하게 같이 왔다 그러면은 세돌이 안 되더라도 조음을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문장으로 자꾸 길어지다 보면은 받침이 다 빠지고 발음이 다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 그리고 또 발음의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은요. 우선 영구개음, 그 치경음, 치조음과 경구개음인데요. 스드드 이런 게 적어도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3세 이전에 이 중에 거의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나오더라도 웅얼거리면서 이리 주세요를 지읒, 이리 우에요 이렇게 모음 위주로만 웅얼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음절씩 끊어서는 말하지만 이어서 못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비행기가 되겠는데요. 비, 행, 기 하나하나씩 해보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비행기 해봐 그러면 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잉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입술을 다물고 흠음. 주세요를 진짜 입을 꽉 다물면서 흠음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잘 캐비티나 성문을 이용해서 발음을, 그러니까 오랄 캐비티의 프레셔를 이용해서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콧소리나 성문을, 복합구들을 누르면서 앞발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음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발음의 예시를 잠깐 보시면은 우선 까까를 따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애가 있어. 까까를 하라고 하면 진짜 알아들을 길이 없죠. 그 토마토를 포마코까지는 그래도 포마오라고 한다든지, 이리 주세요, 이리 오해요. 비행기를 잉, 주세요를 흠음요. 아빠를 이렇게 목을 누르는 소리. 그 다음에 이거 부각된 발성 구조를 보시면은 잠깐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표에서 이 화살표는 그래도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 해봐 그러면은 타탕으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3세까지는 그래도 자동차를 타동차 이런다든지 까까를 따따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색깔 단어 이해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하면서 빨간 크레파스 가져와봐 했을 때 아이가 가져오고 이해를 하는지, 색깔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 개념,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비교 개념은 필요 없고요. 이게 크다 작다 인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와 크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단어 이제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요. 가끔 어머니한테 네 단어 조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니들이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네 단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띄어쓰기로 이거 하고 또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절로 문장이 되는지를 말씀드려 주시되, 이게 제법 30개월이 넘으면 어쩌다 나오는 거 말고 빈번하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 시제, 이렇게 이제 문법이 발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사, 아빠가, 나는, 는, 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CDI 근거한 표현 낱말 리스트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유아용이 있고 영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장님들 외래에서 체크하시다가 이것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17개월 이전에 70% 이상 아동이 표현하는 낱말만 적어놨습니다. 엄마 아빠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 적어도 이 정도 32개는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돌이 넘었어요. 세 돌은 이전입니다. 그러면 81, 앞에서부터 누적된 숫자입니다. 81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돌이 다 돼가면은 129개 정도. 근데 사실 이거 일일이 쓰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대충 해봐서 러프하게 반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이번 공부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고를 봤을 때 아이가 정상이냐 아니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여기서 보시면은 항목 구성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드렸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한다 그래서 잘한다가 아니라 그대로 하고 있구나의 개념이고요. 4, 5점이다. 한두 개 못한 거죠.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반드시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라고요. 반밖에 못했다 그러면 두부 보조가 아니고 그냥 조금
전반적인 정밀 언어 평가, 발달 평가를 권해드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동의 연령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개월에 있는데 6에서 11개월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만큼 점수가 한두 개만 못해도 바로 거의 다 맞거나 한 개만 못해도 모니터링을 보내드리고 2개만 못해도 심화평가를 공고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제가 원장님도 혹시 외래에서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코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앞뒤로 예를 들어서 한 30개월 아동이 왔다 그러면은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6개 중에서 몇 개 할 수 있는지 잠깐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장 프린트물은 이때까지의 그 스냅샷은 미국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한테 잠깐 드린 내용이 지금 사실 김우성 회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 저희 한림대 옆을 하시는 분들이 3분이 나가서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800명, 경상에서 400명, 전라에서 150, 충청 150, 강원 50명, 그 전부 한 1,550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KMBCDI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머니들한테 언어발달 평가를 잠깐 간략하게는 체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